안녕하세요. 로블록스 강사 이은정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또 우리 로블록스 강의 세 번째 강의 또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세 번째 강의는요,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아이템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도구 상자에서 아이템을 찾고, 그리고 선생님 이런 거 없어요? 라고 물어보는 부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찾아보는 방법도 같이 진행해 보고요. 그리고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등록이라는 걸 통해서 로블록스에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들이 그룹 설정하는 부분도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아바타. 네. 여러분들 그 수업하시다 보시면 친구들이 자기의 동상을 세우는 거를 되게 뿌듯해 합니다. 그래서 아바타 설정하기 방법을 진행하도록 할 거고요. 오늘의 보너스 예제는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좀비 아바타 만들기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비 게임을 만든다던가 아니면 서바이벌 게임을 만들 때 선생님 저는요 제가 원하는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그 캐릭터에 따라다니게 하고 싶어요 캐릭터를. 그래서 막 공격도 하고 해보고 싶은데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고 하면은 이 코드를 사용해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블록스 스튜디오로 와주시고요. 네, 스튜디오는 지금 현재 제가 우선 플레이스가 되어 있으니까 맨 처음부터 같이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스튜디오 열어주시고요. 새 파일 눌러주세요. 네. 새 파일을 눌러주시면 이제 아이템 찾기를 해보도록 할 건데요. 아무래도 친구들이 아이템을 가지고 오는 것들을 되게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아이템을 너무 많이 가져오면 느려지는 부분이 있으세요. 그러니까 친구들한테는 꼭 한 번씩 아이템을 가져오는 건 좋은데 너무 많은 걸 가져오면 게임이 느려질 수 있다라는 얘기를 꼭 언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바타에 있는 부분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능들을 쓰시려면 대부분 도구 상자에서 여러 가지들을 많이 갖고 오거든요. 지형 편집기가 혹시 보이신 분들은 X 버튼 눌러서 도구 상자가 좀 넓게 보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자, 도구 상자에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여기에 카테고리라는 부분이 있죠. 카테고리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눌러보시면 모두 보기를 눌러볼까요? 모두 보기 클릭. 자,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종류들이 보여집니다. 여기에 탈 것부터 건축물, 조명, 기술, 무기. 자, 우리 많이 쓰는 것들은 아무래도 무기에 여러 가지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무기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무기 클릭. 무기를 클릭하시게 되면 총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이 총이라는 부분과 검, 방패 여러 가지들이 여기에 이제 다 모여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중에 이제 총을 제일 많이 사용하니까 모두 보기를 눌러서 총 모두 보기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총에 있는 모두 보기를 누르시면 여기에 여러 가지 총들이 보여지실 건데요. 여기 중에 총이 이제 이런 것들도 있고 또는 이런 것도 있고 이런 것들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면 대부분의 총들은요 아래쪽에 있는 파트가 이렇게 있는 것들, 그러니까 아래쪽에 블록이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땅바닥에다가 놓고 진행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끌어서 놓게 되면 이렇게 땅바닥에 위치되기 때문에 총이 이렇게 보여지고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면 확인 버튼 눌러서 스크립트가 있구나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또 끌어서 옮기면 또 이런 식으로 총들을 이렇게 배치하실 수 있죠. 확인 버튼 눌러서 진행을 가능하고요.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것들은 모두 다 끌어서 옮기면 이렇게 가능하다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단 이 총들도 개인 사용자들이 만들었기 때문에 약간의 총에 오류가 나 있는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친구들한테 오른쪽 버튼 눌러서 플레이 해보시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필요 없으면 중지한 다음에 삭제를 해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충분히 잘 할 수 있을 겁니다. 우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플레이를 하면 이렇게 총이 보여질 거고요. 어떤 거는 회전이 되는 게 있고 어떤 거는 회전이 되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마우스 어차피 우리가 캐릭터로
아이템을 고르면 이렇게 가까이 가면 총을 집게 되고요. 마우스를 이용해서 왼쪽 버튼을 누르면 제가 소리를 지금 꺼놓은 상태라서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총알이 나가게 되는 부분이 됩니다. 자, 그리고 다른 총도 갖고 싶다 하는데 지금 이 총은 계속 570발이긴 한데 계속 총을 쏘다 보면 맨 마지막에 다시 0으로 되면서 안 나오고 잠시 후에 리로드 되는 총알이 다시 추가되는 형태가 재장전되는 걸 보실 수 있고요. 이런 총도 있네요. 원래는 총이 이게 하나인데 약간 양쪽으로 또 만들어놓은 소리가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네요. 잠깐 소리를 혹시 좀 줄이고 싶으시면 키보드에 ESC 누르셔서 설정 하시고요. 설정에 있는 부분의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기에 볼륨이 있습니다. 볼륨을 빼기를 누르시면 소리가 꺼지니까 혹시 사용하다가 총 같은 경우에 사용할 때 너무 소리가 커서 다른 친구들한테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볼륨을 최대한 맞춰주시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뭐 우리 시프트 락이라던가 이런 것들은 뭐 다른 것들 할 때 또 보여드리도록 하고요. 우선은 설정 계속 하기 누르시면 이제 살짝 나오게 됩니다. 총은 이런 식으로 왼쪽 버튼을 눌러서 총알이 나가게 하는 건데요. 근데 이런 것들은 지금 제가 직접 다가갔기 때문에 아래쪽에 아이템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아이템은요, 1번을 누르면 실제 마우스로 누르셔도 되고 키보드의 숫자 패드에 있는 1번을 누르셔도 됩니다. 오른쪽에 있는 숫자 패드를 누르시면 안 되고요. 왼쪽에 있는 우리 키보드에 보시면 여기에 1, 2 보이시죠? 여기에 지금 있는 것들을 누르시면 아이템을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번 누르면 이렇게 1번 누르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아이템들을 계속 보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 말고 저는 좀 다른 걸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중지 눌러보겠습니다. 중지 클릭. 자, 그럼 이 중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해주게 되면 여기 아이템이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똑같이 모두 보기 눌러서 총이 있는 무기를 한 번 더 가져와 보겠습니다. 무기 클릭하고요. 무기 있는 총에 있는 모두 보기 눌러서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받침대가 있는 거는 직접 드래그를 통해서 아이템에다가 우리 땅바닥에다가 배치할 수 있는 반면에 이렇게 아래쪽에 있는 땅바닥에 뭔가 배치가 안 되어 있는 이렇게 뭔가 땅바닥에 뭐가 없어요. 블록이 없는 경우에는 이것들은 직접 이렇게 끌어서 갖고 오게 되면 이렇게 아래쪽에 보여지고 실질적으로 확인했을 때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바로 짚혀지는 게 있고 약간 이런 식으로 뭔가 총이 이런 형태로 보여지는 게 있고요. 짚어져서 세팅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들은 아예 짚어져서 세팅이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1인칭으로 지금 되어 있네요. 1인칭으로 되어 있으면 중지를 누를 수가 없죠. 그런 경우에는 키보드에 ESC를 눌러서 나가기를 하시면 나가기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좀 받침대가 있는 걸로 하는 게 좋고 그리고 또 처음에 아이템을 가지고 태어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좋은 아이템이기 때문에 이렇게 끌어서 갖고 오지 마시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하겠습니다. 그거 말고 무기로 다시 가겠습니다. 모두 보기까지. 여기에 있는 이런 아이템들은 이렇게 받침대가 없다면 실질적으로 끌어서 옮기는 것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거 필요해요 라고 하면 클릭. 자, 클릭하시게 되면 여기에 3개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네요. 3개의 스크립트가 포함되어 있다는 건 기능이 있다라는 뜻이고요. 이 상태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고요. 그리고 이러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이 도구를 스타터팩에 넣을까요? 라는 부분이 뜨는데요. 네, yes 누르시면 들어갈게요. 딱. 그럼 아무리 찾아봐도 여기에 들어와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이번엔 이 두 번째 있는 총 아이템을 한번 써볼 건데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클릭하겠습니다. 그리고 스크립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고 나오면 확인 버튼 누르시고요.
이 도구를 스타터팩에 넣을까요? 라고 하면 yes 눌러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래도 네, 여기 땅바닥에 지금 배치되어 있지는 않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까요? 플레이를 눌러보겠습니다. 플레이. 자, 플레이를 누르게 되면 현재 제가 분명히 아이템을 다가가지 않았는데도 아래쪽에 1번과 2번이 이렇게 보여집니다. 1번이 눌러지면 총, 아까의 1인칭 총, 그리고 2번을 누르면 네, 얘는 약간의 3인칭 총이네요. 네, 몸이 다 보인다는 건 3인칭이고 1인칭은 네, 몸은 안 보이고 손 모양과 총만 보이는 형태가 되는 것이 1인칭입니다. 그래서 네, 누르면 총알이 네, 날아가죠. ESC 눌러서 나가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나가기. 그런데 처음 가지고 태어나는 거를 우리가 총 세팅을 해봤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 총이 마음에 안 들어요 하는 친구들이 있으실 거예요. 그럴 경우에는 이 총을 지워야 하는데요. 여기처럼 바로 보이면 그냥 클릭해서 딜리트로 삭제를 이용해서 지워주면 됩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기 때문에 어디서 지울지 좀 망설여지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탐색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눌러서 탐색기에 있는 부분에 가보면 아래쪽에 여러 가지 메뉴들이 보이실 건데요. 우리가 처음에 시작하는 것들을 많이 쓰는 것이 이 세 가지입니다. 스타터 GUI, 스타터 팩, 스타터 플레이어라고 있는데요. 스타터 GUI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저번 시간에 한번 보여드리긴 했습니다. 뭔가 글자가 나온다던가 네, 이런 버튼이 나온다던가 이런 걸 할 때는 스타터 GUI라는 것을 이용할 거고요. 어차피 우리 4강에서 한 번 더 UI에 대한 부분을 같이 볼 거기 때문에 그때 한 번 더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스타터 팩, 스타터 팩이라는 건 팩은 가방이죠. 그래서 처음에 가방에 넣는 아이템이 이곳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타터 플레이어라고 되어 있는 것들은 캐릭터가 처음에 태어날 때 옷을 입고 태어난다던가 아니면 어떤 장식을 가지고 태어난다던가 이런 것들을 쓰실 때 플레이어에 대한 부분을 쓰실 수 있고 또 하나 캐릭터가 플레이 처음 시작할 때 어떤 기능을 가지고 태어난다라고 한다면 스타터 플레이어에다가 뭔가 코드를 작성해서 쓰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방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스타터 팩이라는 곳에서 찾을 수 있고요. 삼각형을 눌러 보시면 여기에 제가 아까 추가했던 이 두 가지 아이템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템 첫 번째 거는 지울래요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있는 아이템을 클릭하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삭제 버튼을 누르시면 지우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추가하고자 하는 그러니까 1단계에서는 내가 처음 시작할 때 아이템을 가지고 태어날 거예요 라고 한다면 지금처럼 아이템을 클릭하셔서 갖고 오셔야 되고요. 드래그가 아니고 무조건 클릭이고요. 또 하나 무기를 이용해서 아까 제가 총을 보여드렸는데 저는요 이 총이 마음에 들어요. 그런데 처음에 가지고 태어날래요. 가방에 인벤토리에 넣고 네, 시작할래요 라고 한다면 이걸 그대로 클릭하셔서 스크립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는 메시지가 기능이 있다라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확인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이때 이 도구를 스타터팩에 넣을까요? 라고 돼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네, 예라고 해야지만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요 라고 하면 이렇게 땅바닥에 배치가 돼요. 네, 그래서 땅바닥에 배치되면 다시 플레이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네, 잡혀지는 아이템도 있고 잡혀지지 않는 아이템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어떤 총은 또 잡히고 어떤 총은 또 안 잡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친구들이 게임을 만들 때 나는 이런 걸 해보고 싶어 하는 게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네, 생각하셔서 내가 스타터백에 넣을 거다. 그러면 처음에 태어날 때 가지고 태어나는 걸로 쓸 수 있고 두 번째는 아니야 그냥 나는 여기다 놓을래 라고 하는데 지금처럼 얘네들은 워낙 자주 쓰는 아이템이기도 하고 인기도 순위에 들어가 있는 아이템들은 최대한 잘 되는 아이템입니다. 그런데
쭉 내려가서 보다가 보면 분명히 갖고 왔는데도 뭔가 이상하게 글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들을 가지고 왔는데 총이 제대로 적용이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플레이를 해봐야 좀 더 자세히 또 알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확인해 주시는 것이 좀 더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을 사용하는 방법들은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제가 이것도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이거 말고 전체 모델 가서 자, 제가 맨날 아이템을 하나 써요. 그게 어떤 거냐면 아래로 내려가 볼게요. 자, 여기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러 가지 아이템들이 보이는데 저는 맨날 쓰고 싶은 오비 아이템들이 있는데요. 이렇게 찾다가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저는 이거 마음에 들어요. 만약에 이거 마음에 들어요. 그럼 이걸 그대로 끌어서 갖고 와 주는데 제가 필요한 것은 이렇게 18개가 아니라 하나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걸 그대로 갖고 왔더니 뭔가 같이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저는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얘만 필요한데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나만 필요한데 라고 한다면 이런 하나만 필요한 것들은 어떻게 해요? 직접 얘를 떼어줘야 되는데 그럴 경우에는 오른쪽에 있는 부분에 보시면 모양이 좀 다른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블록은 제가 파트에서 블록을 하나 불러올게요. 자, 기본적인 블록은 이렇게 블록이 되면서 이렇게 네모난 파트 형태로 블록이 보이는 반면에 지금 선생님들이 갖고 오셨던 이 블록들은 대부분 모델이라는 걸로 표시가 되고요. 한 번에 같이 가져올 수 있도록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거를 중간중간에 내가 이걸 빼고 싶다라고 한다면 빼서 세팅하실 수가 없죠. 그래서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삼각형을 누르시고 클릭 그리고 여기 있는 부분에 보니까 여러 가지 블럭이 다 보이는데요. 제가 아예 여기 있는 것들 중에 아예 하나만 세팅하고 싶어요. 다른 건 다 버리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 상태에서 모델이 되어 있죠?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델로 지금 그룹화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알고 다른 걸로 할래요. 라고 하면 그룹화한 그룹화 해제 있으실 거예요. 요거 누르시면 이렇게 따로 되면서 그룹이 해제가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눌렀을 때 따로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선택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필요한 것들은 하나만 필요해요. 만약에 하나만 필요해요. 그럼 이건 그대로 범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삭제 또는 키보드에 딜리트 키 눌러서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거를 제가 보니까 얘가 무슨 블럭인가요? 물론 킬 블럭이긴 한데요. 제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다음엔 죽는 블럭이네요. 좋습니다. 중지. 자, 그런데 이 다음엔 죽는 블럭은 빨강색은 싫고요. 저는 다른 색깔로 할래요. 그래서 색상에 가서 마음에 드는 색상을 하나 골라주고 이 블럭을 지정해 보는데 이렇게 네모난 블럭 말고 약간의 좀 작은 블럭으로 스케일이라는 걸 눌러서 사이즈를 한번 조정해 보겠습니다. 내 나름대로 조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블럭에다가 이 블럭도 살짝 올려서 그리고 이 블럭도 옆으로 이렇게 살짝 위로 올리고 길게 만든 다음에 좀 작게 좀 줄이겠습니다. 이 정도. 네, 이렇게 만들었네요. 자, 이런 블럭을 만들었는데 제가 이 블럭을 다음에도 또 쓰고 싶은 거죠. 그러려면 이 블럭을 그대로 뭔가 저장을 해서 갖고 오면 좋은데 지금 있는 이거를 제가 또 갖고 와서 다른 데다가 넣고 하기보다는 이거 자체를 또는 밑에 색깔 좀 바꿀게요. 밑에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무슨 색이 좋을까요? 네, 알록달록하게 좀 바꾸겠습니다. 빨간색은 왠지 또 킬블럭 느낌이 나서 그래도 빨간색으로 했네요. 네, 이렇게 바꿨는데요. 자, 이 블럭을 제가 계속 쓰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떤 게임에도 계속 넣고 싶어요. 라고 하면 등록을 하실 수 있어요. 여기처럼 카테고리에다가
아이템을 등록하는 것처럼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그런 것들을 등록하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끌어서 범위 잡으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걸 하나의 그룹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래야 이 블럭이 뭔지를 또 갖고 왔을 때 따로 떨어지지 않고 이동하기도 좀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모델로 그룹화 눌러주면 이렇게 모델이 됩니다. 근데 이 모델이라는 건 말 그대로 모델이라는 글자가 될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이 이름을 좀 바꿔주시는 게 필요하죠. 그래서 여기다가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이름 변경이라는 걸 한번 눌러볼게요. 이름 변경 클릭. 자, 모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모델을 지우시고 제가 나름대로 나만의 킬블럭이에요. 그래서 나만의 킬블럭 록을 만들겠습니다. 이름은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로 적으시면 됩니다. 꼭 저랑 똑같이 적으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얘가 어떤 기능을 하는지는 알 수 있도록 적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래야 찾기가 좀 편해지실 겁니다. 자, 나만의 킬블록이라고 적었는데 이걸 그대로 쓰는 경우에는 말 그대로 우리가 복제를 누르고 이동을 눌러서 또 쓰고 복제를 누르고 또 쓸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같은 게임에서는 당연히 가능하지만 다른 게임에서는 이걸 불러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면 아까 나만의 킬블록이라는 부분을 이 부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시면 로블록스의 저장이라는 게 보여지실 거예요. 자, 로블록스의 저장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로블록스의 저장 클릭. 자, 로블록스 저장을 누르면 나만의 킬블록이라고 뜨는데요. 검색할 때 한국어로 입력하면 제대로 잘 안 나오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my kill 그냥 킬하고 다 쓰지 않고 이렇게 쓸게요. 네. 50K 그냥 이렇게 쓸까요? 킬블럭 이렇게 쓰겠습니다. 자, 그러면 my 킬블럭이라고 썼는데 이걸 그대로 내 나름대로 저장을 하고 싶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지금은 데미지 블럭이 아니기 때문에 얘가 바로 닿으면 죽는 블럭으로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는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얘가 혹시 값이 좀 정해져 있다 그러면 여기다 값을 좀 적어주면 좀 더 편하게 쓰실 수 있습니다. 자, 에셋 카테고리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델을 눌러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장르는 뭘로 할 건가 했더니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가 있네요. 올도 있고 여러 가지가 많이 있는데 그냥 뭐 마음에 드는 걸 하나 골라서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저장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럼 제출 완료라고 뜨면서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고요. 우선은 잠시 얘를 잠깐 두고 여기 있는 이 부분에 여기 제출 완료 그리고 밑에 여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라고 뜰 건데요. 지금 여기 있는 이 부분을 한번 눌러 볼게요. 클릭. 자, 클릭하시면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사이트가 하나 뜨면서 이거 맞아요. 이거 이름이에요. 수정하고 싶어요. 그럼 또 바꾸실 수 있어요. 최대 50자로 바꿀 수 있는데요. 검색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좋은 부분이기 때문에 좀 짧게 만드셔도 괜찮습니다. 자, 그리고 이 상태는요. 제가 잠깐 이걸 살짝 내려서 얘는 닫을게요. 살짝 닫고. 자,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든 거 찾고 싶어요. 제가 지워볼게요. 살짝 범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지워보겠습니다. 지우고 다른 게임이다라고 가정하고 아까 만든 거 기존에 있는 거 내가 저장해 놓은 거 또 쓰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도구 상자에서 찾으실 수 있어요. 도구 상자에서 찾는데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늘 사용자들이 계속 만들어 놓은 건 여기에 다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아닌데요. 저는 제가 만든 거 찾고 싶은데요. 라고 하시는 경우에는 도구 상자에 있는 이 네모를 눌러서 여기에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이렇게 블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클릭하면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들어가서 내가 막 쓰는 계속 썼던 것들, 쓸 수 있는 것들은 이런 것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의 같은 아이디로만 세팅이 되어 있다면 어디서든지
네, 선생님들이 만들어 놓은 걸 이렇게 추가해서 불러오실 수가 있습니다. 전 되게 많은 것들을 해놨기 때문에 이렇게 보이는데 아마 선생님들은 아마 하나 정도가 네, 지금 만들어 놨기 때문에 이게 있으실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나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만들어 놓은 걸 저만 쓰고 싶어요 라고 하면 여기다 이런 식으로 넣으시면 돼요. 그런데 선생님들은 만들어 놓은 거를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근데 그런 공유가 생기는 경우에는 이거를 좀 다른 친구들이 공유를 하고 싶은데 라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제가 아까 이 사이트 보여드렸죠. 여기 있는 이 사이트에서 지금은 공유가 안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금 마이킬브릭이라고 블럭이라고 썼잖아요. 여기다가 검색해서 마이킬 블럭을 쓰고 검색하면 안 나옵니다. 기본이 안 나오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까 하셨던 저장을 해버리면 자기만 쓸 수 있는 거죠. 나만 쓸 수 있는 게 요건데 근데 선생님들은 만들어 놓은 걸 공유해서 쓰고 싶다 라는 거죠. 그럼 공유해서 쓰고 싶으면 아까처럼 여기서 세팅을 해주셔야 돼요. 여기서 자 아까 선택을 하셨을 때 나왔던 게 여기 보이는데 이 상태에서 아래쪽에 보시면 크리에이터 상점에 배포하겠다 라는 부분이 뜨죠. 지금은 선택이 안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클릭해 놓고 밑에 변경사항 저장이라는 것을 눌러 놓으면 네, 이거를 검색을 할 수 있습니다. 마이킬블럭이라는 걸. 근데 보시면 네, 기본적으로 30일당 최대 200개 정도가 공유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해도 200개는 더 안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공유를 해서 변경사항 저장을 눌러서 지정해 주시고 얘는 닫아 볼게요. 그리고 다시 한번 검색을 해서 엔터를 누르면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이게 바로 적용이 되지는 않기 때문에 살짝 좀 기다리셨다가 적용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에 이제 또 공유하는 부분들이 조금 있다가 좀 나와지실 거예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시간에 알려드렸던 스테이지 점프맵 있었잖아요. 이 스테이지 점프맵도 지금처럼 제가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스테이지 점프맵을 직접 추가하시고 싶다라고 하신 경우에는 여기는 이 부분을 제가 눌렀을 때 보시면 클릭하면 바로 들어가죠. 이렇게. 그럼 여기 스테이지 점프맵이 있는데 스테이지 점프맵에 스폰, 지금 스크린 GUI와 스폰이 보여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스폰은 그대로 두고 이 스크린 GUI에 있는 부분의 버튼에 보시면 이렇게 스크립트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일부러 선생님들 사용하시기 위해서 편하게 하시려고 여기 스크립트를 하나 작성했는데요. 여기 보면 이제 스테이지 점프맵을 사용하는 모델입니다. 만드니 저이고요. 그 다음에 1, 2, 3, 4 있는데 저 4레벨, 5레벨, 6레벨 하시면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복제 눌러주시고 여기에 이름을 클릭해서 4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위치는 어떻게 되나요? 봤더니 이 스크린 GUI를 여기서 오른쪽 버튼 이용해서 잘라내기 한다 그랬으니까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삭제를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잘라내기 한 다음에 어디다 붙이면 되나요? 했더니 스타터 GUI에 붙여세요 라고 했으니까 스타터 GUI에 오른쪽 버튼 눌러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럼 들어갔죠? 그런데 여기서 바로 제가 네 번째 있는 우리 스폰을 만들었고 플레이스 1이라는 부분을 눌렀더니 하나 더 추가됐네요. 여기 보이시죠? 그리고 이 상태에서 색깔을 좀 다르게 바꾸겠습니다. 그리고 한번 플레이 해볼게요. 자, 그러면 첫 번째 있는 단계 1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보일 건데요. 이렇게 눌러서 세팅을 해야 되는 거죠. 1, 2, 3, 4. 근데 제가 4가 없는 거죠. 4가 없는 상태입니다. 4를 분명히 해고 싶은데 4가 없는 상태예요. 다시 한번 중지. 자, 그래서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4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지금 없어요. 그러면 어디로 하셔야 되냐면 여기 아까 제가 스크립트 보시면 여기 로컬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 중에 34번이네요. 여기 로컬 스크립트 있는 부분에 이용해서 34번이 여기가 됩니다. 제가 또 삼각형을 써놨죠. 별표로 써놨네요. 단계를 많이 추가하고 싶으면 여기에 숫자만큼 제가 4라고 하면
4단계라고 적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적어주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스폰이 있는데 이 스폰도 실제로 여기다 두면 테스트가 안 돼요. 그래서 이것도 Shift 키 눌러서 하나 누르고 Shift 키 눌러서 워크스페이스 안에다가 쏙 넣어주시고 다시 한번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1단계가 여기서 태어났죠. 아까는 잘못 태어났었죠? 왜냐면 스폰이 워크스페이스 바깥 안에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 스테이지 점프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체킹이 안 되는 거죠. 2번, 3번, 4번, 1번, 2번, 3번, 2번, 3번, 4번 이런 식으로 위치를 정해 주실 수 있다 라는 것들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제가 적어 놨는데 선생님들이 쓰시기에 좀 편하게 쓰시려면 검색해서 지금 제가 뭐라고 써 있냐면 스테이지 점프 맵이라고 적어 놨거든요. 지금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걸 제가 공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스테이지 점프 맵이라고 검색하면 첫 번째로 나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로블록스 D차 천사도 나와 있죠.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갖고 오셔서 스테이지 점프 맵을 만드실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을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템 찾기, 그 다음에 아이템 재사용하는 방법, 아이템 등록하는 방법, 그리고 그룹 설정하는 방법을 같이 배워봤고요. 그리고 여기서 제 아바타를 좀 공유하고 싶은데요 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아바타는 여기 아이디를 이용해서 아바타를 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바타는 내 동상 세우고 싶어요 라고 하는 친구들이 점프맵에서는 대부분 많이 있기 때문에 아바타를 눌러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아바타에 가셔서 리그 빌더라는 것을 누르시고 그럼 이렇게 뜹니다. 리그 빌더에 있는 부분에 가보시면 여기에 내 아바타라고 뜨는데요. 내 아바타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내 아바타 클릭. 그리고 내 아바타를 누르면 선생님들의 그 아바타가 보여지실 거예요. 그런데 이 아바타는요. 앞에 이름이 REG라고만 써 있어요. 그래서 REG라는 건 리그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리그라는 글씨가 제 아바타의 아이디는 아니죠. 그래서 이 아바타의 아이디를 쓰시고 싶으면 여기 있는 지금 선택기에 있던 탐색기에 있는 RIG라고 되어 있는 곳에 가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이름 변경하시고 위쪽에 있는 이름이 선생님들의 아이디입니다. 그래서 친구들의 아이디도 이렇게 보고 쓸 수 있도록 이름 변경하셔서 로블록스 티처 천사 이렇게 엔터를 입력하시면 이렇게 동상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상을 세우게 되면 캐릭터가 잘 보여질 거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최대한 스폰에 가깝게 놓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거는 제가 어차피 지울게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플레이를 한번 해보면 자, 캐릭터가 보여지는 거 볼 수 있죠? 잘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있는 아바타는 움직이지 않는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툭툭툭 치면 아바타가 계속 움직여져요. 움직이죠? 근데 이런 거는 최대한 움직이지 않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툭툭 쳤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우리는 앵커를 설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홈에서 중지를 누르셔도 되고 빨간색 네모를 누르셔야 됩니다. 중지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있는 이 아바타를 눌러서 앵커로 고정시켜 주세요. 그러면 이제 실제 있는 앵커로 우리 블럭도 고정시키고 그 다음에 이 아바타도 고정시키기 때문에 제가 아무리 툭툭 치고 옆으로 툭툭툭 쳐도 실제로는 얘가 움직이지 않게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앵커로 꼭 설정해 주신다라는 거를 꼭 한번 친구들한테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중지 눌러주시고요. 자, 아바타 설정하는 방법 배워봤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아바타가 좀 얘는 지금 점프맵이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아이템들을 갖고 와서 세팅하는 방법을 좀 보여드렸고요. 그리고 조금 더 하나 더 찾아보겠습니다. 자, 우리 OB라고 되어 있는 것들이 점프맵이라고도 하죠. O, B, B, Y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파쿠르라고
맵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점프 맵이 있죠. 마우스로 쓰기 때문에 조금 글씨가 예쁘지 않은 점 좀 양해해 주세요. 자, 점프맵이라고 되어 있는데 오비다 파쿠르 점프맵이 있는데 우리가 많이 쓰는 이 장애물 같은 경우에는요. 검색창에 OBBY 대소문자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OBBY라고 하고 엔터를 누르면 이렇게 OB라는 게임에 있는 장애물을 다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여기 있는 걸 또 갖고 와서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갖고 와서 이렇게 쓰게 되죠.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한 번에 움직이기 쉽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모델로 만들었기 때문에 혹시 나는 요것만 필요해 라고 하는 경우에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모델로 그룹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해제를 하셔야 되겠죠. 그룹화 해제. 그러면 이렇게 해제가 되면서 되게 많은 부분이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저는 이 부분과 이 부분이 필요해요. 그러면 필요한 것들만 드래그 하셔서 옆으로 옮겨주면 이런 식으로 표시하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도 좀 필요하네요. 살짝 위치를 옮겨서 정하고 살짝 스케일을 줄여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있는 이 블록을 또 사용하고 싶은데요. 색깔도 좀 예쁘게 바꿔볼까요? 보라색으로 바꿔보기도 하고 빨강색은 왠지 또 킬블럭 느낌이 나서 또 그러니까 이렇게 색깔을 여러 가지로 바꿔보시고 이것도 Shift 키 누르면 같은 부분을 같이 바꾸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좀 특이하게 녹색으로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이 부분에 있는 것들을 또 마찬가지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 모델로 그룹 이렇게 만들면 이거가 하나의 통짜의 블록이기 때문에 이렇게 블록을 쓰실 수 있죠. 그리고 이걸 또 조금 더 다른 식으로 쓰고 싶다 하시면 회전시켜서 쓰실 수도 있죠. 그리고 이동 눌러서 살짝 올려주시고 스케일로 또 늘려주면 엄청난 또 여러 가지 블록이 만들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이제 구성을 하시다 보면 난 이런 게 괜찮겠다. 이걸 오른쪽으로 할까 왼쪽으로 할까 이렇게 회전해서 만드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선생님들이 아이디어를 하나씩 고르셔서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친구들이 대부분 갖고 와서 색깔을 바꾸는 걸 좀 좋아해요. 이걸 나 다른 색깔로 할래요. 이런 식으로. 그러려면 그룹으로 만들어 놓은 걸 해제한 다음에 누른 다음에 색깔을 바꾸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고 난 다음에 꼭 한 번씩 한 번에 잡아서 또 그룹으로 만들어야 조금 더 잡아서 움직이기가 좀 편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봐주시는 것들이 좋다. 그래서 오비 부분들을 가지고 와서 장애물 쓰실 때는 이런 것들을 좀 보시고 쓰실 수 있고요. 색깔도 바꾸시는 것들, 그룹화 되어 있는 것들은 최대한 그룹을 해제한 다음에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 보니까 오비에 이게 회오리 블럭인데요. 저는 회오리 블럭을 잘 못하긴 하지만 친구들은 엄청 잘하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점프 해서 이제 들어가는 이런 오비 블럭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좀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그룹을 해제하시고 클릭한 다음에 색깔을 바꾸시면 되죠. 파란색으로 바꿔볼까요? 그리고 같은 걸 바꾸고 싶다. 그러면 Shift 키 눌러서 지정한 다음에 파란색으로 바꾸고 밑에 있는 블럭은 다른 색깔로 바꿔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도 스케일을 눌러서 살짝 늘려주면 되고 그리고 이거를 좀 더 너비를 좀 조정하고 싶다. 조정도 가능하죠. 블럭 누르셔서 바꾸시고 그리고 하나는 뭐 필요 없다. 지우시고 뭐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은 걸 그대로 범위 잡아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시켜주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름을 뭐라고요? 회오리라고 쓰시면 회오리 블럭을 쓰실 수 있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여기다가 넣으실 수 있다라는 거죠. 많이 쓰시는 것들은
이렇게 로블록스 저장을 통해서 또 만들고, 네. 그리고 여기다가 회오리라고 쓰면 여기서는 잘 보이는데 친구들한테 공유를 하실 경우에 이렇게 회오리라고 쓰면 잘 안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뭐 그냥 네. 마음에 드는 오비 블럭 뭐 이렇게 적어볼까요? 오비 블럭 이렇게 해서 적어주시고 모델에서 네, 여기에 나 그리고 저장 눌러주면 네, 됩니다. 대신 이거는 네, 나만 쓰는 거이고요. 만약에 나만 안 쓰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보여주고 싶고 공유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에는 여기 부분을 눌러서 네, 인터넷 사이트 열려지면 여기서 아래쪽에 상점에 배포하겠다 이렇게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예, 저장이 되죠. 이렇게 저장이 되고 계속 하다가 보면 수정이 좀 되실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덮어쓰기도 가능하세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여기 또 뜨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오비 쓰면 뜨죠. 이렇게 나오니까 오비 블럭이라고 쓰셔서 또 갖고 올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살짝 안 뜰 때도 있어요. 조금 기다렸다가 뜨시면 또 나오니까 그거는 좀 확인해 주시고요. 근데 보니까 여기는 너무 넓어요. 좀 수정이 필요하네요. 그러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를 해제하고요. 다시 조정을 하겠습니다. 살짝. 괜찮네요. 이 정도. 그러면 이걸 그대로 범위 잡아서 다시 한번 더 그룹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그룹화. 그리고 다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 눌러서 회오리라고 저장하는 게 낫겠죠? 회오리. 그리고 오른쪽 버튼 눌러서 로블록스의 저장을 누르고 그런데 아까 만들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또 회오리라고 저장하지 말고 그런 경우에는 여기에 오비블럭이라고 쓰고 여기에 모델이라고 눌렀을 때 같은 이름으로 지금 만들어 놓은 상태죠. 근데 덮어쓰기가 좀 필요하죠. 얘를 또 쓰고 싶은데 제가 약간 수정되어 있는 것을 쓰고 싶은 거죠. 그럴 때는 모델까지 만들어 놓으시고 밑에 기존 에셋 덮어쓰기가 있습니다. 기존 에셋 덮어쓰기를 누르면 지금까지 만들어 놓은 에셋이 보여요. 그래서 이걸로 할 거야 라고 지정해 주시고 저장하시고 하게 되면 덮어쓰기가 되기 때문에 네 다시 클릭하고 여기다가 오비 블럭 그러면 아까 제가 얘는 살짝 지우고 요거가 지금 약간 붙어져 있는 형태였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걸 그대로 갖고 오면 네,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살짝 위치가 좀 네, 조정이 됐죠? 네, 조정이 된 것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장해서 쓸 수 있다. 다시 지우고 다시 한번 가져올게요. 그러면 조정이 살짝 돼 있죠? 이쪽이 제가 살짝 조정했기 때문에 여기가 네,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덮어쓰기를 세팅해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적용하실 때는 이렇게 이름을 적용해 주시고 그 다음에 꼭 공개라고 해서 설정해 주시면 친구들이 많이 사용이 또 가능하니까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좀비는 아바타를 좀 가져와 보겠습니다. 아바타를 클릭하고요. 오늘 보너스 예제는 리더보드에 가서 아바타의 리더보드에 내 아바타 있습니다. 내 아바타를 하나 갖고 와서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바타를 하셔도 되고요. 다른 걸 하셔도 괜찮아요. 만약에 다른 걸 하고 싶다 하시면 리그 빌더 눌러서 여기에 골라주시면 됩니다. 스키닝된 아바타 누르면 이렇게 되어 있는 얘가 스키닝된 아바타거든요. 약간 몸에 쉐입이 있죠. 보이세요? 이렇게 돼 있죠? 이런 것도 괜찮고 리그 빌더 눌러서 그냥 아바타인데 얘는 조금 다른 느낌의 아까와는 다르게 남자 캐릭터 형태이기도 하고 뭔가 옷을 입혀져 있는 형태입니다. 그 다음에 블록 아바타 있는데 얘는 R6이라고 되어 있는 앤데
6개의 관절이 있다. 1, 2, 3, 4, 5, 6 이렇게 해서 6개의 R6이라고도 하고요. 이렇게 관절이 있는 거, 움직일 때 약간 팔꿈치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오는 것들은 R15라고 합니다. 이게 15개의 관절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거, 목, 이거, 여기, 그 다음에 여기 몸, 다리, 발, 그리고 발가락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총 다 하면 15개가 되는 형태가 됩니다. 리그 빌더 또 눌러서 메쉬 이렇게 약간 아까의 R6에 있는 부분보다는 약간 몸에 쉐이빙이 있어서 조금 더 보여지기가 좀 더 나았네요.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리그 빌더 눌러서 메쉬 아바타 2012년에는 요걸로 했었다 하는 거죠. 여러 가지 아바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골라주세요. 저도 여기 중에 하나를 골라서 하나 해보겠습니다. 얘는 지금 색깔이 없는 상태인데 실제 있는 부분을 눌렀을 때 바디 컬러라는 것이 보여요. 그래서 바디 컬러에 지금 다 색깔이 회색이잖아요. 그래서 헤드, 컬러, 머리, 얼굴 뭐 어떤 거 할 건지 요런 거 누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헤드, 머리, 그리고 밑에 레프트 풋 있죠. 왼쪽 발은 무슨 색으로 할 거예요? 브릭에 가서 골라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있는 얘는 헤드나 아니면 이런 것들은 여기서 세팅하는 게 아니라 바디 컬러에서 세팅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눌렀을 때 뭔지를 또 보실 수 있죠. 이렇게 팔, 이게 여러 가지 이렇게 눌렀을 때 라이트, 랩트 라이트 다 있으니까 보시고요. 바디 컬러에서 여기서 레프트, 팔은 다 이 색깔로 할 거야. 정하시면 되죠. 약간의 로봇 느낌이 나긴 하네요. 어찌됐건 색깔을 여러분들이 이제 골라서 지정을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얘는 옷이 안 입혀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옷을 입힐 경우에는 여기 우리 모델에서 또 옷을 입히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이렇게 색깔을 제가 지금 알록달록하게 했는데 보이시죠? 어디 부분이 어떤 걸 나타내는지 좀 볼 수 있도록 색깔을 좀 제가 다르게 다 만들어 놨는데요. 이런 형태로 색깔을 넣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제가 플레이를 한번 해볼게요. 플레이를 해보면 안 움직이죠? 멀리 있으니까 살짝 또 우리가 바꿔주겠습니다.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아바타를 갖고 오면 대부분 움직이진 않습니다. 근데 이 아바타를 움직이도록 좀 해보고 싶은 거죠. 움직이도록 하고 싶으시면 제가 이제 만들어 놓은 스크립트가 코드 좀비라고 되어 있는 건데요. 여기 검색해서 코드 좀비. 자, 코드 좀비라고 하면 제가 코드 좀비를 하나 그와 같은 방법으로 코드 좀비를 추가했는데요. 이 코드 좀비를 한번 갖고 와 보겠습니다. 드래그 하면 스크립트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올 거고요. 확인 버튼 눌러서 스크립트에 있는 부분을 더블 클릭하면 여기 뜹니다. 캐릭터 따라다니는 코드라고 써져 있죠. NPC에 추가하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를 어디다가 이 스크립트죠. 그리고 플레이스 3을 눌러서 여기 있는 이 아바타에다가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스크립트를 오른쪽 버튼 눌러서 잘라내기 한 다음에 현재 있는 이 아바타에다가 오른쪽 버튼 누르고 다음에 붙여넣기를 누르면 스크립트가 들어간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제가 지금 스크립트를 잘 넣었는데 시작하는 위치가 좀 바뀌어져서 찾기가 좀 어렵죠. 좀 많이 가야 되고 그래서 제가 옆으로 바꿔서 가깝게 놓은 다음에 플레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보이세요? 얘가 거리가 있기 때문에 체력이 지금 달아가는 거 보실 수 있죠? 위쪽에 보시면 여기에 체력이 달아갑니다. 근데 지금 가까운 곳에 가야지만 이 거리를 측정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거리가 얼만큼인지 바로 옆에 있을 때는 안 보이지만 살짝 가까이 가면 또 얘가 계속 공격을
하게 되는 부분이 보이네요. 다시 중지. 자, 그렇다면 이 스크립트는 어떻게 바꾸면 될까 하는 거죠. 여기 있는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 보시면 여기에 공격 거리가 있습니다. 공격 거리 5, 20, 시작 거리 20, 피해량. 피해량은 닿으면 좀비가 얼마큼 체력을 가져가는지 이런 것들을 보는 거고요. 공격 대기 시간도 여기서 이제 수정하실 수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수정하실 필요는 없고 여기 있는 요 9번부터 12번까지만 수정해서 사용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로블록스에서 로블록스 스튜디오에서 아이템을 설정하는 방법과 캐릭터를 따라다니는 좀비 아바타를 만드는 방법 같이 해보셨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4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